문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풀어보는 문화 이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통 한복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경복궁 등 문화재 입구에서 한복 착용 시 무료입니다 또는 입장권이 1,000원입니다. 이런 문구 보신 적 있죠? 우리 옷 한복을 친숙하게 여기게 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적지 않은데요. 자,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도대체 요즘에 한복들이 어떻게 보면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네. 그리고 또 서울 시내 궁 주변 가보면 한복 입고 있는 사람 많이 늘어났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이제 한복 체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예. 한복 체험이라고 그러면 한복을 입어보는 거를 경험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예.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예. 여기 보시면 사진을 이렇게 찍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SNS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이렇게 한복을 입고 경복궁이라든지 북촌에 가서 사진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복 자체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이제 어떤 가상 공간적으로 주인공이 됐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한복을 입고 있는 건데 네. 이걸 마치 이제 한복 체험이라고 하니까 아하.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하게 되고 한복에 대해서도 전통성이냐 아니냐 여기까지 이제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한복을 입어서 또 궁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이쁘게 나오고 그러면 한복이라는 게 이런 매력이구나 생각해서 한 벌 좀 구입해 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만 안 간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일단 궁에서는 한복 채용하면은 한복을 착용하면 무료로 입장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게 경복궁 입장료 무료 대상을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만 8세부터 만 64세 이하인 경우에는 입장료를 내시고요. 예. 나머지 분들은 다 무료인데 만 8세에서 만 64세 관련된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한복을 입으면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무조건 한복을 착용한 분은 모두 다 무료 입장한다는 것이고 이 경복궁 달빛 게임 같은 경우 야간 행사 같은 경우에도 한복을 입게 되면 무료로 이렇게 이제 이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한복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자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사동이라든지 주변에는 또 한복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전통 의상인 한복을 좀 활성화시키자 이런 측면도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현재 트렌드가 뭐냐면 궁에 있는 어떤 성을 수비하는 사람이라든지 의장대 이렇게 사열을 하는 경우처럼 이렇게 이제 그 앞에 있는 병사들이 복색을 입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도나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복을 입으면서 이 문화재의 어떤 그런 살아있는 느낌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전통 한복이나 생활 한복 모두 포함됩니다. 이 생활 한복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량 한복의 이제 범주인데 이것도 되고요. 무엇보다도 남녀별로 상하의를 다 갖추셔야 됩니다. 하나만 갖추시면 안 되고요. 특히 이 두루마기만 걸친 경우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갖추시고 마지막으로 권고사항인데 궁궐의 품격에 어울리는 한복 착용을 권장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무슨 농민복 입고 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노비복장 이런 건 안 되겠네요. 이 생활한복이라고 하면은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네, 그렇죠. 요즘에 나오는 생활한복 중에서는 우리 프로그램 할 때 앞에 선전에 나오는 한복 이런 건 일상복으로 굉장히 돋보이는 한복들이 있잖아요. 이 생활 한복의 트렌드가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민중문화 관점 내서 좀 약간 어떤 백성적인 어떤 느낌을 주는 민중적인 느낌의 생활 한복이 있었고 요즘에는 좀 약간 패션화된 그런 생활 한복이 있는데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런 생활 한복이라 하더라도 여미는 깃 형태가 이제 유지가 돼야 되고요. 또 사복바지라고 그래가지고 이 허벅지 안쪽이 좀 약간 길어요. 한복 같은 사복바지. 경우. 알아요. 요게 이제 길어야 사실은 한복의 범주가 되기 때문에 생활 한복이라 하더라도 요 점을 이제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성도 마찬가지로 여미는 깃 형태는 유지해야 되고 고름이나 매듭
방식은 역시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단추 형식이 많아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편리함을 이제 위했었죠. 그리고 통치마나 풀치마 형식 없고요. 다만 과도한 노출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뭐 어우동 복장의 그런 속살이 드러나는 그런 복장들은 제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왜 논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제 지적을 하는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전통 항복을 이제 우선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예. 최근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일본의 의상인 하카마와 많이 닮았다 이런 의상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저도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 한복하고 우리 한복의 좀 약간 차이점은 이제 일본 의상 같은 경우에는 저고리하고 이제 그 치마가 있다고 그러면 여성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치마가 이제 저고리를 이제 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저고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저고리가 바깥으로 이 치마 위를 덮어야 되는데 일본 목장은 반대기 때문에 그런 점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전통 한복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통 이 한복 같은 경우는 금박으로 화려하게 이렇게 수놓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소재 자체도 굉장히 좀 이 전통 한복처럼 좀 정성을 들인 천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주로 이 전통 한복 의상 어떤 복색이나 이런 것들을 좀 훼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이제 뭐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좀 약간 다양화된 어떤 형태로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부터 입었던 한복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이 격을 낮췄다 이렇게까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몇 가지 원칙은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원칙 하에서 좀 다양하게 이렇게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 그런 건 괜찮지 않은가요? 네, 그래서 현재 한복을 입는 사람들 이걸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참 굉장히 눈에 띄지 못하는 그동안 이제 알지 못했던 그런 이제 통계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한복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젊은 층들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만 24세 이하의 그런 젊은 층들이 주로 많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놀이를 하듯이 한복을 입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옷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놀이하듯이 막 입고 뭐 굳이 그걸 사려고는 하지 않더라도 뭐 대여해서 입으면서 충분히 놀 수만 있으면 그게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24세 이하 세대에서 한복 이용 건수를 보게 되면은 압도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연령대별로 봐도 이게 다른 세대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45세에서 54세 같은 경우는 6%밖에 안 되고요. 55세 이상 같은 경우에도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르신들은 한복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젊은 층들은 한복을 중요시 않게 생각한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24세 이하의 이 젊은 층들이 한복을 압도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기회를 잡은 거죠. 이 시대에 어떤 한복을 과연 그러면은 선호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만약에 전통 한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좀 고증에 충실한 한복을 만약에 젊은 세대한테 입으라고 그러면 너무 불편해요, 사실. 아마 안 입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고증에 맞는 한복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과연 지금 세대들이 어떤 모양의 이 한복에 열광하고 있고 선호를 보내고 있느냐를 연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 한복에 적용을 할 것인가를 좀 연구를 해야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놀이문화, 특히 SNS와 연관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 옷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패션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런 당대의 어떤 생활적인 감수성이라든지 트렌디한 점들이 결합이 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어떤 네티즌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와 그리고 근현대기의 한복은 변화해 왔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복도 그런 변화의 어떤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걸 봤을 때 결국 한복도 지금 현재 미래 세대들이 주도를 해가고 그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는 점들을 봐서 그래서 전통 한복과 지금 트렌디한 점들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라는 것이 논쟁의 주요 포인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실은 저도 예전에 뮤지컬 우리 동네라고 하는 걸 제작하면서 산막에서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입은 옷에 한복을 적용해서 의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좀 아신다는 분들이 그렇게 시비를 걸더라고요. 아, 우리 한복은 저고리가 저렇게 길지 않았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일본식의 느낌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게 아니고 좀 그런데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기본 원칙들만 좀 잘 지킨다면
좀 저런 형태들도 뭐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좀 적용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 좀 가슴이 아픈 것은요. 네. 지금 현재 한복을 둘러싼 디자이너의 그런 뭐 인력이라든지 스타일을 이제 선보이는 공간들이 너무 제한돼 있다는 맞아요. 것이에요. 네. 그래서 한복에 대해서 일찍부터 정말 한복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면 그런 한복 디자인에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협업을 해가지고 그렇죠. 연구도 하고. 네, 연구를 해서 그걸 대중한테 선을 보이는 장으로서 경복궁이라든지 북촌이 어떤 일종의 뭐 이제 그런 패션쇼를 하는 듯한 살아있는 네. 패션쇼를 하는 듯한 무대가 됐어야 되는데 예. 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이해관계가 맞물리게 되면서 이해관계 벗어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한복과 뭐 전문가들이 얘기한 한복이 이중적으로 괴리되는 현상들이 벌어져서 이 한복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특히나 한류 관점에서 전 세계인들이 한복에 대해서 관심을 보는 굉장히 좋은 기회에 그런 발전할 수 있는 계기들을 좀 놓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새로운 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시장은 열려 있다는 것이고 젊은 층들이 합리적인 가격과 일정한 그 자신들에게 어울릴 만한 그런 디자인 컨셉들만 들어갈 수 있으면 한복을 살 수도 있다는 거니까 네. 지금 적극적으로 더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젊은 디자이너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외국인도 와서 네. 굉장히 많이 사진을 찍거든요. 네. 하나의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제 의복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유튜브를 포함해 다양한 뭐 SNS 통해서 알려지고 있어서 트렌디한 감각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간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기존에 만들어진 옷을 가지고 입는 것 자체를 좀 과시하는 것보다는 좀 발전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들의 아이디어가 들어간 맞아요. 옷을 주문 제작해주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선별할 수 있도록 또 다양화되는 노력들이 앞으로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종로구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히 수동적 입장이 아니고 이런 이제 원하는 의복들을 시민들이 자유자재로 다양하게 또 구비를 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주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로구 정도에서는요, 최소한 1년에 한 2번 정도 그 공공 의례 같은데 한복을 드레스 코드로 지정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이너한테 특히 젊은 디자이너들한테 지원을 해가지고 올해는 뭐 이러이러한 뭐 한복들을 새로 한번 디자인을 해봤다, 개발해봤다. 그러면서 시연을 하고 심지어는 패션쇼를 해도 되는 건데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드레스 코드를 지정을 하는 거죠. 종로에서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행사에는 맞습니다. 공무원들부터 먼저 한복으로 입고 나와라. 왜 못합니까? 출근을 갖다 한복을 입어도 되고. 근데 그런 걸 신경 안 쓰는 거 사실 종로구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에서 아니면 아마 전국에 걸쳐서 가장 문화재가 많은 그런 공간인데 잘 활용하지 못하는 점 한복을 통해서 좀 이번에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